살면서 좀 참 세상이 페어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럭키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한테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좀 칩 온 더 숄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어렸을 적에는 그게 나의 에너지가 됐고.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글로벌 성공시대 김종훈 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김종훈 회장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100대 부자에 꼽히는 한국인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IT, 이제 벨 연구소라는 IT 기업이 있습니다. 자, 전 미국 초엘리트들만이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연구소의 수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이 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긴 한데 너무나 다를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저는 이분은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교과서. 정말 이 사람이 행했던 그 인생의 궤적들을 따라가 본다라면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1살에 통신장비 그 회사를 창업을 하고요. 38살에 그 회사를 팝니다. 얼마에 파냐? 1조에 팔아요. 자, 6년 만에 그 1조 부자가 되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대 부자, 미국 100대 부자 안에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김종훈 사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고 위대한 사람, 20번은 넘게 봤다. 저는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감명 깊게 봤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성공 시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던 때는 2014년이었는데 이 편은 2012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13년에 제가 미국 연수를 갔었을 때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민을 갔었던 그 메릴랜드에 있는 한 곳에 한 설계 회사에 그 연수를 갔었어요. 그 연수를 갔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그 인터뷰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메릴랜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부가 쌓이고 난 다음에 메릴랜드에서 이런 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를 해 주실 수 있냐, 이 꿈나무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동양인들 중에 우리 학교에는 각각의 이름을 딴 그 기부자의 이름을 딴 그 건물들이 있다. 그런데 동양인은 하나도 없다. 너가 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동양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에 흔쾌히 기부를 해서 그 김종훈 내 이름이 딴 그 대학 강의를 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 대학엔 김종훈 사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도 있다. 드러내지 않고 기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가 예외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학교 역사가 한 150년 됐는데 이 많은 건물 중에서 우리 동양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건물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 학교에서 동양계 학생들이 꽤 많은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끝내는 승낙을 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그거를 봤었어요. 근데 메릴랜드 갔지 않겠습니까? 가기 전에도 정말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해서 적어놨었어요. 김종훈 그 빌딩에는 꼭 가보자.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김종훈 빌딩에는 꼭 가보자 해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로 너무나 제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지금도 많이 미치고 있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김종훈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장관을 할 뻔도 했죠.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장관 내정자로 이제 임명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중 국적, 미국이랑 한국의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CIA와 연계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 강남 부동산 투기까지가 이제 설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사퇴를 했지만, 저는 글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좀 아쉽게도 낙마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졌다는 측면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김종훈 사장 같은 경우를 안철수 대항마로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장관까지 내정을 했다가 이 낙마가 되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죠. 오늘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낫게 살자. 뭐 멀린 장거리 이거 떠나서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일부 내가 저축하면 내일 일부 더 부자 되고,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내일 가면 좀 더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게 될 거고, 암만 오랫동안 힘들고 그래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니까. 저는 이분 같은 경우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으로서의 경외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꾸준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베스트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능력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종양장 차이다 생각해요. 머리 좋은 것도 종양장 차이고, 이 체력 같은 것도 사실 종양장 차이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조금 뒤따여도 웬만한 데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거는 웬만한 거는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마음 먹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마음 먹기 또 쉽지가 않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공자는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도 평범한 그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영상이 와닿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돼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체적으로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9시 되기 전에 뭐라 성취시켜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그거 갖다 9 to 5 잡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갖다 성취하라는 말은 부지런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성공 부분은 인내력입니다. 그는 15살에 메릴랜드 정말 우범지대, 흑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 정착을 해요. 워낙 가난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루 2시간을 자고 학교 생활과 일과 이런 생활을 병행을 했어요. 자, 신문 돌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배달 업무, 오토바이 타고 배달 업무, 그리고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등등 수많은 일을 하루 2시간 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자면 사실 어떤가요? 잠이 와서 정신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그 연습들을, 그 인내력을 기르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졸업했을 때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2시간 자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 중간에 자퇴할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참 세상이 페어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럭키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한테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좀 칩 온 더 숄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어렸을 적에는 그게 나의 에너지가 됐고.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이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해놔요. 자, 이 회사를 그 당시에 시작을 했었을 때 이 정도 1조의 그 기업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1조를 만들어서 매각을 시킵니다. 1조에 매각을 해서
굉장한 이제 부를 획득을 하고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목표 지향,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하나둘씩 해요.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 내용을 정말 자기 그 마인드, 꾸준하게 하는 그 마인드 측면에 있어서 잘 나타내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사실 한 4분의 1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제 빌딩 통째로 샀습니다. 5년 안에 $1 billion 마켓 캡을만 쓰는 값어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5년 안에. 그게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사람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 꿈 같은 목적이었죠. 그게 9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그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 정신이 굉장히 충만하죠. 이 도전 정신이 아니었다라면 창업하는 그 선택도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사실 박사까지 이제는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입대를 하거든요. 군대 장교로 입대를 해서 그 다니고 있는 동안에 석사 박사를 따고요. 뚜렷하게 자기의 계단식으로 계속 불려가죠. 자기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의 자금 부분을 축적을 했던 그 자금을 31살 때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도전을 했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성공 포인트는 행동하는 리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방송을 보게 되면 맨날 뛰어다니듯이 사방팔방을 그렇게 둘러 봅니다. 연구소로 가게 되면 각 팀이 있을 거잖아요. 연구를 하는 그런 팀들한테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주고, 이 사장의 입장으로 가서 이런 조언,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자들보다도 자기 사업을 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끼지를 않아요. Okay, thanks guys. Thank you. Thanks Jim. 항상 시간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봐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또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마리파이드 할 수 있고. 굉장히 뛰어다니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김종훈 사장 같은 그런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제 롤모델로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그는 2주간의 파리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그는 세계 각국을 발로 뛴다. 1년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는 흔적이 고스란히 여권에 남아있다. 제가 하도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여권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고, 왜냐면 여권 비자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자는 여권을 보내가지고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물론 제가 해주지만 그 사이에 출장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공은 역발장인데요. 1991년 사업을 시작을 했던 그 초창기에 어떤 걸 보냐, 걸프전 당시에 그 미사일 그 시스템 부분이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걸 보고 컴퓨터 간의 그 연결 부분에 대해서 커넥션을 제대로 하는 그런 통신 장비를 만들고자 그렇게 시도를 해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끼리 통신을 한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그 당시였는데, 한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이 대세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그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데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죠.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인내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스킬을 기르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석사, 박사 과정 같은 경우를 이제 미국에서 군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선정을 해서 돈도 벌면서도 공부를 하고, 이런 자신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잠수함을 타가면서 이렇게 획득을 해놓고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도 이 거물급, 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거물급 영입들, 이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5년 후 1조 원의 기업이 되는 그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획득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요. 굉장히 계획적이면서 전략적으로 하나 둘씩 다 만들어 가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이거 하나에 우리 10만 불짜리다. 이거면 벤츠 한 2개 정도 살 수 있다. 그냥 재미로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벤츠보다 비싼 10만 달러에 팔려나간 ATM.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일 만큼 획기적인 기술이다. 94년도, 95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팔고 있어요. 요즘 이런 스위치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건 진짜 좀 기록입니다. 이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점들이 사실 뭐 아까 말씀 역발상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 부분은 뭐냐면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쁘게 벨 연구소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지점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지점들과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그 기회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그런 지점들을 방문하는 그 중간중간에 그 짬을 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집중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집중력은 한계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꾸준한 이런 집중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실행력이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김종훈 회장 사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그 체력을 기름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발로 뛰며 그가 하루 2시간 자고도 버티는 강철 체력의 비결은 바로 틈만 나면 운동을 하는 것. 매일같이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물론 운동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운동을 했다 하면서 이게 하루가 2개로 나눠지고 에너지를 하고 하면 또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출장을 많이 가니까 시차 적응이 참 힘든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새로운 딴 시각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좀 빨리 와서 시차에 적응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근데 이게 뭐 좋아한다기보다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이제 못합니다. 못 견뎌요. 한계를 인간의 의지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의 김종훈을 만들었다. 자, 마지막 성공 원리인데요. 그는 시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장 거리 동안에 전화를 할 일이 많다라면 차를 이용을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낼 일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열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출장을 가는 길. 기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김종훈 사장은 이메일 확인에 바쁘다. 그는 이렇게 업무가 많을 때는 자가용 대신 일하기 편한 기차로 출장을 떠나곤 한다. 그리고 회의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내서 밥을 먹어요. 회의를 하는 도중에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한다.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적인 활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는 7년째 빌 연구소의 모회사인 알카텔 루센트 본사가 있는 파리에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출장을 간다. 알카텔 루센트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다. 파리에 와서도 김종훈 사장은 여전히 동분서주다. 6시간의 시차 때문에 힘들 법도 하지만 그는 좀처럼 쉬는 법이 없다. 점심도 보통 사무실에서 간단한 빵과 음료로 때워가며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 6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10시, 11시 금방 돼요. 거기는 아직 4시, 5시밖에 안 되니까. 이들은 진짜 좀 어떤 때는 점심, 저녁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참, 근데 일하다 보면 이게 시간 찾기가 힘들어요. Hey, Marcus. 그나마도 빵을 몇 입 베어 물던 그가 또다시 전화로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지독한 열정으로 그는 빌 연구소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김종훈 회장 같은 경우는 언급 못 드렸던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 40분, 한 50분 정도 되는 그 내용들 중에 이를 다 포함할 수 있었는지 그 편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죠. 실제로 김종훈 메릴랜드 대학 내에 있는 김종훈 대학에 직접 가서 이를 볼 정도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사실 다른 미국 위대한 그 사업가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훈 편에 있는 그 빌딩에 해당되는 것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 갔었을 때 감에는
너무나 가슴 벅차올랐어요. 사실 들어가서 직접 김종훈 사장이 있나 또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참 가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하지만 왜 지금 와서는 생각 드는 게 왜 참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낫게 살자. 뭐 멀린 장거리 이것들 떠나서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일부 내가 저축하면 내일 일부 더 부자 되고,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내일 가면 좀 더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게 될 거고, 암만 오랫동안 힘들고 그래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니까. 자, 이것으로 글로벌 성공시대의 김종훈 회장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